아트골드입니다. 오늘은 맞춤 커플링 모델링의 출력물을 통해 3D 프린팅과 주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9번 레진은 골드용과 실버용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겠죠? 물론 두 레진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성이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레진의 출력과 주조를 통해서 어떤 레진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번 레진에는 골드와 실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출력 특성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두 레진 모두 조형값을 최소 노출로 맞춘 상태에서 조형했습니다. 이 말은 즉 조형이 모두 완벽하게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각각의 레진 특성에 맞는 조형값으로 세팅한 상태에서 얇은 것과 두꺼운 출력물을 동시에 출력해 봄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출력할 것인지, 어떤 주조 결과를 나올 것인지, 어떤 레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향을 잡아보기 위해서 출력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셨던 영상은 19번 실버 레진의 출력물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조금 흐릿하지만 19번 골드 레진의 출력물 영상입니다. 다른 레진과 19번 실버 레진을 서로 비교해보는 주조 영상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와서 보면 이게 다른 레진이에요. 이게 19번 실버 레진이에요. 조금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것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은 19번 실버와 골드 주물을 비교해 보는 영상이에요. 물질 위치를 갖게 하여 연소 그을음이 발생한 부분을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레진이 골드이고 이 레진이 실버입니다. 이 두 레진의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주조가 어떻게 됐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잘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 잠깐요. 이쪽 실버용 레진에서는 연소 그을음에 의해서 자국이 좀 보이죠. 이쪽은 없고.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잠깐 뒤에서 보면 이 부분은 좀 많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없잖아요. 다시 계속 볼까요? 잠시만요. 지금까지 본 걸로 봐서는 실버 레진에서는 연소 그을음 쪽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이쪽 골드용 레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게 관찰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실버고 이게 골드예요. 박리된 부분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얘는 여기 하나 떨어져 있어요. 골드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줄에서 5개 정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현상을 좀 짚어보면 이 반지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FEP 필름이고 이렇게 출력이 돼서 여기 이 부분이 조형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FEP 필름에 딱 붙어서 조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FEP 필름에서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떨어질 건데 이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약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이 부분하고 서로 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올라간다고 치고, 그리고 다시 조용히 되니까 이 부분이 떨어져서 조용히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박리가 돼서 떨어져 가지고 이 전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조용히 된 게 이런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익스포저 타임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서포터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더 달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박리되는 힘을 얘가 버텨줄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서포터를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익스포저 타임을 늘려서 하면 OC라고 해서 저번 강의에 설명드린 이런 덧살이 붙겠죠. 이런 부분에. 그러면 서포터를 단다면 이걸 또 별도 공정으로 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문제는 있어요. 실버용 레진도 마찬가지고 골드용 레진도 마찬가지고 최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약간 두꺼운 단면적이 두꺼운 조형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 점을 이제 참고해 두시고 주조 문제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조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레진은 다른 종류 레진이고 이게 19번 실버 레진이고 똑같이 이것도 19번 실버 레진입니다. 이건 19번 골드 레진이고요. 이 두 가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19번 실버 레진이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골드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레진의 주조성은 다른 거하고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19번 골드 레진만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두 레진 중에 어떤 레진을 쓸 것인가? 저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저는 주조성에 더 무게를 두겠어요. 19번 골드 레진이 조형을 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조를 할 때는 이 부분들이 세공의 공수를 늘릴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에 주조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을 세공에서 더 밀어내야 된다는 판단이 들 수 있잖아요. 아주 미세한 영역이라면 저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비교 판단해 본다면 19번 골드용 레진에 서포터를 보강을 해서 그걸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19번 골드 레진으로 저는 조형을 하고 주조를 하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레진을 사용해서 주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19번 레진 골드를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조형을 하고 이걸 물건으로 만들어서 주얼리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 방향을 잡아보는 쪽으로 우리는 동영상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에서는 레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잘 출력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엔지니어는 주조성에 더 무게를 두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진의 조형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형 노출값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반지의 제작 과정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